조수미라는 성악가가 1993년 그래미상을 수상했을 때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가 2007년 독일 주정부로부터 캄머텐처린이라는 인간 무형문화재격 지위를 부여받았을 때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여자 피겨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21살의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지난 2015년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라고 불리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우리는 이미 알아야 했습니다. 미국의 거장 바이올리니스트가 한국인들에게 예술 DNA가 없다며 한국인들을 깎아내린 말이 얼마나 쓸모없는 말이었는지를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22일 많은 국민들은 그녀와 함께 눈물을 훔쳤을 것입니다. 전날 열린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연아 선수는 시상식이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내고 홀가분하다며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죠.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와 함께 눈물을 훔쳤던 것은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온 시즌부터 그녀는 매 경기마다 아사다마오라는 선수와 한국과 일본이라는 역사적인 배경까지 투영시켜 항상 비교 대상이었고, 피겨가 큰 인기 스포츠가 아닌 불모지에서 돌연변이처럼 등장하다 보니 한국인들은 김연아가 출전했으니까 당연히 1등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진 것입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쉴 새 없이 매달린 연습 때문에 그녀의 몸은 단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여기에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작용했을 것입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획득한 후 2014년 소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이 평생 꿈으로 간직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19살에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쫓을 것이 없다는 허무함이라는 감정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4년 소치 올림픽에 도전하자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었죠. 그리고 2014년에도 최고의 연기를 펼쳤으나 러시아의 소트니코바에게 허무하게 1등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치열하기만 했던 그녀의 피겨 인생이 2014년을 끝으로 드디어 끝났으니 얼마나 홀가분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린 것도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김연아 선수가 왜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는지를 알려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그녀는 쇼트 78.50점, 프리 150.06점으로 두 부문 모두 세계 신기록이자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 앞에도 그녀 뒤에도 이 점수를 깨는 선수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괜히 김연아가 피겨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날 세운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ISU 세계선수권대회, 4대륙 선수권대회, 그랑프리 파이널에 이어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여자 피겨 사상 최초로 그랜드슬램이라는 위협을 달성해버렸죠. 이는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 미셸 콴이나 이리나 슬루츠카야도 밟지 못했던 고지로 이제 19살에 불과한 김연아 선수가 벌써 전설로 등극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대단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올포디움이라는 여자 피겨 100년 역사상 최초이자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전무후무한 타이틀인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포디움이라는 영어 단어는 연설자나 지휘자 등이 올라서는 단, 지휘대 또는 시상대를 의미합니다. 통상 스포츠 경기에서 시상대에는 1, 2, 3등을 차지한 선수가 올라서는데 올포디움이란 김연아 선수가 이제까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했다는, 즉 모든 시상식에 올라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2004-2005 시즌 국제 빙상경기연맹 ISU가 주최하는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 처음으로 출전하는데 두 차례 그랑프리 대회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등 화려한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2005-2006 시즌에 참가한 4차례 ISU 주간 대회를 모두 석권하며 피겨 요정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후 2006-2007 시즌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후 2014년 소치 올림픽까지 단 한 차례도 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피겨스케이팅 100년 역사상 여자 싱글 부문에서 세워진 유일한 기록으로 10년 동안 그녀가 세계 최고 기량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부상을 달고 있어도 항상 최고 기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김연아 선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죠. 원래 이 기록은 1960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캐롤 헤이스라는 선수가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53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던 기록이 발견되면서 취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올포디움은 시니어 대회에서 달성한 것만으로 결정되지만 김연아 선수는 노비스, 주니어, 시니어 대회를 통틀어 모두 입상해 더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혹자는 한국이라는 국가는 돌연변이라고 평가합니다. 인구수 5천만 명으로 세계 26위, 국토면적 전세계 109위에 불과한 데다 아직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한 국가라는 불명의 타이틀을 안고도 전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화수분처럼 등장하니까요. 오늘 살펴본 김연아 선수가 그랬고, 세계 최고 리그였던 분데스리가를 폭격했던 차범근 선수가 그랬고,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불렸던 맨유에서 뛰었던 박지성 선수나 현재 전세계 최고 구단에 관심을 받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그랬습니다. 여자 골프 부문에서 근 20년간 한국인 선수들이 LPGA를 씹어먹고 있으며, 양궁이라는 분야에서는 올림픽이란 타국 선수들이 은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분야라고 불릴 만큼 금메달을 독점하고 있기도 하죠. 비단 스포츠 분야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쟁 후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나 전세계 모든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되었고, 조선업이라는 분야에서는 고가선박 분야는 한국과 경쟁이 되지 않으니 저가선박만 올인하는 것이 2위 국가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한류는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를 넘어 저 멀리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완전히 장악하면서 유사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지난 2021년 6월 25일 공교롭게도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에 한국인들은 전혀 의외의 국가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음대 핑커스 주커만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거장은 한국인들은 예술 DNA를 가지지 못했다는 망언을 남겼죠. 그가 말하는 그 DNA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그는 인종차별이라며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했죠. 해외 언론들은 당시 미국 내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인종이라는 영린을 건드렸다며 그를 비판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뭣도 모르는 헛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왜냐면 그가 내뱉은 말이 얼마나 쓸데없는 말인지를 잘 알았으니까요. 한국인만의 독특한 감성을 나타낼 때 흔히 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한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감성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면서 우리 DNA에 한 땀 한 땀 새겨져 한국인이라는 독특한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군 이래 한반도에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불과 100년 전까지 침략과 약탈, 가난과 억압으로 점철된 역사를 살았습니다. 1000년을 이어온 신라, 500년을 이어온 고려, 그리고 또 5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까지 한반도는 원나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그토록 탐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고 기어이 이겨내왔고, 이러한 역사를 거치면서 한국인들 가슴에는 한이라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이라는 것은 외부에 대한 원망이 내면으로 축적된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한이라는 이름으로 내면화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를 가슴 밖으로 꺼내 복수라는 행동으로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이 응어리는 그대로 가슴에 쌓여 가슴이 찢어질 때 서럽고 아파도 가급적이면 상대방에게 행위로서 복수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감정은 한국인들에게 의외의 예술가 DNA로 발현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잣대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목소리든 행위 예술이든 작품이든 음악이든 악기를 다루는 것이든 몸을 쓰는 것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여자 피겨 100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 그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녀가 가장 많은 찬사를 받는 분야는 그녀의 예술성입니다. 2007년 12월에 열린 그랑프리에서는 이례적으로 그녀의 채점표가 공개되었는데, 모든 심판이 그녀에게 PCS, 즉 예술 점수를 8점 이상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예술 점수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압도적인 표정 연기가 한 몫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 시즌마다 달라지는 곡에서 그녀는 항상 가장 어울리는 표정을 찾아냈고, 그래서 어떤 해에는 우아한 춤선을, 어떤 해에는 고혹스러운 춤선과 맞물려 매년 새로운 가면을 쓴 듯이 달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껏 해외 유학을 다녀온 이들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해외 유학 경험이 전무한 한국인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박재홍 피아니스트는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폐막한 제63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과 함께 작곡가 부조니 작품 연주상, 실내악 연주상, 타타로니 재단상, 기량 발전상 등 4개 부문까지 휩쓸면서 무려 5관왕을 차지했죠. 피아니스트 김도현 씨도 2위로 호명되면서 겹경사가 됐습니다. 1949년에 창설한 부조니 콩쿠르는 웨르크 데무스나 마르타 아라에리치와 같은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를 배출한 유서 깊은 대회인데요. 그런데 부조니 콩쿠르는 1위가 없는 대회가 많은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우승자를 발표한 대회만큼이나 1위 없는 2위만 발표한 대회가 많아 심사위원들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승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까다로운 콩쿠르죠. 그런데 만약 핑커만 교수가 말하는 예술 DNA가 악기를 다루는 것이라면 이런 한국인도 있습니다. 지난
지난 2015년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중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로 불리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한국인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쇼팽 콩쿠르는 매년 열리는 콩쿠르도 아니고 월드컵보다 드문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로 오로지 30살 미만의 피아니스트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음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만큼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레리치,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등이 우승을 차지한 명예와 성공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조성진은 세계 음악사에 길이 남을 연주를 남깁니다. 지난 1월 27일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짤즈부르크에서 모차르트의 미발표곡을 세계 최초로 연주했죠. 모차르트 연구기관인 모차르테움은 지난 2018년 개인 소유의 악보를 구매합니다. 1분 34초 길이의 피아노곡인 이 악보는 모차르트가 17세였던 1773년 이탈리아 여행 중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이 악보를 모차르테움이 구매했고 작곡 248년 만에 전 세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연주를 조성진에게 맡기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연주자인지를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한국 피아노의 수준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이 아닌 세계 주류 음악계로 편입됐다고 평가받습니다. 그 외에도 김선욱이나 손여름 피아니스트 등 젊은 거장들도 즐비한데요. 앞으로 예술계를 뒤흔들 한국인 거장들이 얼마나 등장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